오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100세까지 건강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랍니다. 맞아요. 바로 무병장수가 진짜 목표인 거죠. 하지만 장수만을 꿈꾼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하는 격렬한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 습관 중 하나랍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계단을 이용하거나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움직임을 매우 좋아해요.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죠.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앉아 있거나 눕기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에 몸을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활기를 찾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집안일 같은 가벼운 활동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집안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건강이 더 좋고 전반적인 체력도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장수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에요.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와 일상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니라 언제 잠을 자느냐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수면에 빠지는 시간으로 이때 숙면을 취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 시간을 지나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생성이 줄어들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한 시간에 잠을 자게 되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재설정되어 밤에 더 잘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습관들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적응하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낮 동안의 활동력도 크게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습관화하여 건강한 무병장수의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서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은 비단 체중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적정량을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70-80% 정도의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식사 후에 무거운 느낌 없이 활동적으로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한 무병장수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은 단순히 금욕이 아니라 자기 관리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습관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실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필요한 건강 습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 일상에서 느끼는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그 음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로를 느낀다면 수면의 질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할 시간을 찾기 어렵다면 일상 활동 중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유전적 요인도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에 특정 질병의 병력이 있다면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식습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유전적 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 습관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혹시 100세까지 건강하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랍니다. 맞아요. 바로 무병장수가 진짜 목표인 거죠. 하지만 장수만을 꿈꾼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걸 나에게 맞게 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동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하는 격렬한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 습관 중 하나랍니다. 몸을 움직인다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계단을 이용하거나 짧은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 심지어는 집안일을 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움직임을 매우 좋아해요. 움직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강화시키며 심장 건강에도 아주 좋죠. 예를 들어 식사 후 바로 앉아 있거나 눕기보다는 산책을 하거나 집안일에 몸을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활기를 찾습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실제로 집안일 같은 가벼운 활동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실제로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집안일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 건강이 더 좋고 전반적인 체력도 더 우수하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장수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이에요.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와 일상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은 우리 몸이 하루 동안의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얼마나 오래 잤느냐가 아니라 언제 잠을 자느냐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수면에 빠지는 시간으로 이때 숙면을 취하면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어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이 시간을 지나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결국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의 생성이 줄어들어 잠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한 시간에 잠을 자게 되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재설정되어 밤에 더 잘 잘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 햇빛을 쬐고 밤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 멜라토닌 분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이런 습관들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 적응하고 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낮 동안의 활동력도 크게 향상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을 습관화하여 건강한 무병장수의 길을 함께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음식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여기서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습관은 우리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은 비단 체중 증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다양한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적정량을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 70-80% 정도의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식사 후에 무거운 느낌 없이 활동적으로 남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는 또 다른 방법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과일, 채소, 곡물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차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우리 몸은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강한 무병장수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습관은 단순히 금욕이 아니라 자기 관리이자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이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습관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사실 각자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유전적 요인 등에 따라 필요한 건강 습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은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케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선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물론 일상에서 느끼는 몸의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예를 들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는 그 음식이 자신에게 맞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로를 느낀다면 수면의 질이나 다른 건강 문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자신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운동을 할 시간을 찾기 어렵다면 일상 활동 중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점심시간에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유전적 요인도 건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 중에 특정 질병의 병력이 있다면 그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뇨병 가족력이 있다면 식습관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 유전적 요인을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 습관을 찾는 과정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 습관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